안녕하세요. 할매 감성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등대 아래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회장 박재현은 혼자 바다를 바라보다가 언덕길을 오르는 모녀를 발견하였습니다. 어린 소녀 유나는 바람에 이끌리듯 달리다 손에 쥔 바람개비를 휘둘렀습니다. 그 바람개비에는 형광색 펜으로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순간 재현의 눈에 그 글자가 선명히 들어왔습니다. 민수, 수진, 유나. 한순간 재현의 가슴이 강하게 요동쳤습니다. 바람개비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돌 때마다 그 이름들이 번갈아 드러났습니다. 민수. 오래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단순한 동명이인이라 하기엔 아이의 눈매와 미소까지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유나는 순진한 얼굴로 바람개비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곁에서 아이를 붙잡은 여인 수지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녀의 눈빛 역시 단단하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스쳐나오는 그늘은 재현의 눈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재현은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그 작은 바람개비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장난감에 불과해야 했으나 그 위에 세 글자가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단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라니. 바람은 세차게 불었지만 바람개비는 오히려 힘있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회전은 마치 어떤 인연의 실마리를 강제로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재현은 등대 난간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고 아이가 들고 있던 바람개비는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이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다가가면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가벼운 화제를 꺼냈습니다. 이 근처 자주 오십니까? 짧은 질문에 수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아이가 바다를 좋아해서요. 재현은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정중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 아버님 성함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진의 표정이 순간 멈추었습니다. 한 줄기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그녀는 시선을 바다 쪽으로 돌리며 답했습니다. 그건 왜 물으시는지요? 아이 아빠 이름은 박민수입니다. 그 짧은 대답이 재현의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귓가에 맴도는 이름을 곱씹었습니다. 박민수.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이의 바람개비가 다시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빛을 머금은 날개가 번쩍이며 세 글자를 번갈아 드러냈습니다. 민수, 수진, 유나. 등대 아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재현은 아이의 바람개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다시 수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더욱 단단한 고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재현은 잠시 말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아이 아버지, 그러니까 민수 씨 부모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수지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나 숨을 고르듯 차분히 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정순애, 아버님은 박재현이셨습니다. 그 순간 재현의 가슴이 벼락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이름들이 그의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자신의 이름, 아내의 이름.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끝이 저리 태우는 것을 느끼며 등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잊힌 줄 알았던 이름이 이렇게 또렷하게 돌아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분명 자신의 아들 민수였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바람개비를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천진한 웃음이 재현의 굳은 표정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서 그는 오래된 기억,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보았습니다. 재현은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신은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직감이나 희미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혈연의 증거가 지금 그의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등대 위 바람은 점점 더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재현은 난간을 붙잡은 채 말문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대답이 머릿속을 울리며 반복되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아들의 이름이 불쑥 치밀어 오르자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민수야. 바닷바람 속에 그 이름이 흩날렸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입 밖으로 내뱉은 이름이었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그 속에는 애틋한 후회와 단단한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목소리를 듣고 순간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무게가 담긴 재현의 표정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바람개비를 돌리며 웃고 있었지만 두 어른 사이에는 무겁고도 깊은 침묵이 깔렸습니다. 재현은 난간을 힘껏 움켜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들을 또 한 번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멀리서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재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그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바람이 한층 가라앉은 순간 재현은 안주머니에서 조용히 명함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종이에 새겨진 이름과 직함이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재현입니다. 오래전 집을 나가 소식이 끊긴 민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수지는 잠시 굳어선 채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커지며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 이름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대기업 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노년의 사내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사실을 지금껏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장님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믿기 어려운 진실에 당혹감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버지로서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친자 검사를 진행합시다. 만약 사실이라면 저는 이 아이를 제 손녀로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였고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 이제는 남겨진 인연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명함을 꼭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벅차고 혼란스러웠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며칠 뒤 도심의 한 대형 병원. 밝은 조명 아래 흰색 벽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재현과 수진 그리고 어린 유나는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검진실로 들어갔습니다. 익숙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아이는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현은 묵묵히 뒤따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짧은 절차가 평생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어 있었습니다. 피와 세포, 그 단순한 데이터가 진실을 말해줄 것이고 더 이상 어떤 말이나 추측도 필요 없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히 절차를 설명한 뒤 먼저 유나에게 면봉을 가져갔습니다. 작은 입 안쪽을 스치는 짧은 순간 아이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다정하게 등을 쓰다듬어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어서 재현 역시 차분히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보다는 묵직한 기다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짧은 채취가 끝나자 의사는 시료를 봉투에 밀봉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과는 며칠 뒤 나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짧은 대답 뒤에 길게 이어지는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눈길을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의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얽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서며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바람개비를 꺼내들어 입김을 불어넣듯 휘둘렀습니다.
작은 날개가 빙그르르 돌며 긴장된 공기를 가볍게 흩트렸습니다. 그러나 어른 둘의 얼굴은 무겁게 굳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순간이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시간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병원 상담실. 차가운 책상 위에 흰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과 수지는 마주 앉아 있었고 유나는 대기실에서 간호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책상 위로 펼쳐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빠르게 결과를 훑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부계 일치율 99.9%입니다. 손녀가 맞습니다. 순간 재현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긴 세월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들의 흔적이 지금 눈앞의 아이를 통해 되살아났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눈가를 가리려 했지만 끝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른 울음이 조용히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확정된 순간의 무게는 너무도 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 서류로 향했지만 마음은 유나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활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지듯 선명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후회, 잃어버린 세월의 아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결국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을 확인했다는 안도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깊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운명이 다시 연결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저녁 햇살이 들이운 정원 벤치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앞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천진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른 둘은 무겁게 침묵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잠시 유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제 손녀입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집으로 와 함께 지내주십시오. 그의 제안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잃어버린 아들의 흔적을 이제라도 지키겠다는 간절한 바람이자 아이를 당당히 가족으로 품고자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 사이에서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저택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삶이 달라지고 자신 역시 낯선 시선 속에 놓이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수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갈등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재현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이미 제 피와 살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더 이상 혼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말끝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람개비를 하늘 높이 들어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이 수진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박재현의 저택 정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잘 정돈된 정원이 눈앞에 펼쳐지자 수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세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녀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옆에서 유나는 눈을 반짝이며 와 엄마. 여기는 마치 임금님이 사는 궁궐 같아. 하고 속삭였지만 그 맑은 목소리도 긴장된 분위기를 완전히 덮지는 못했습니다. 저택 안식탁에는 이미 정갈하게 준비된 저녁이 놓여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위 반짝이는 은수저와 도자기 그릇들, 그리고 차려진 요리들은 평소 수진이 살아온 일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불편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집사와 직원들의 눈길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재현은 상석에서 두 사람을 향해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무거운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함을 풀어보려는 듯 수진에게 간단한 반찬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젓가락을 들면서도 쉽사리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공기,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주는 막막함이 식탁 위에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게 음식을 집어먹었습니다. 그 천진한 모습이 그나마 긴장된 공기를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재현은 아이를 보며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수지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음식을 입에 옮겼습니다. 이 식사는 단순한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고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갈등과 파문을 예고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불빛 아래 세 사람의 운명은 이제 한 지붕 아래에서 본격적으로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재현은 수진과 유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택 내부는 고요했지만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이미 오래도록 함께 해온 가족들의 사진과 기념품이 가득했고 그 모든 시선이 마치 낯선 방문자를 경계하는 듯 보였습니다. 조금 뒤 재현의 장녀 서영과 몇몇 이사들이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서영은 차가운 표정으로 수진과 유나를 훑어보았습니다. 눈길에는 환영보다는 경계심과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와 집안의 오랜 안정을 지켜온 그들은 느닷없이 나타난 모녀를 곱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내리시면 곤란합니다.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단순히 집안의 일만이 아니라 재산과 경영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은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으니 외면할 수 없다.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내 손녀 유나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굳은 표정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사들 역시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자신과 아이가 이 집에서 맞이할 현실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이해관계와 권력, 다툼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전해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거실 한쪽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웃음조차도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를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갈등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갈 즈음 서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느긋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진.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숨을 고르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입술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인연을 마주한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을 주고받는 순간 두 사람의 과거가 거실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같은 학교를 다녔던 기억. 그러나 시간이 흘러 각자의 길은 너무도 달라졌고 오늘 다시 만난 자리에서는 더 이상 옛 동창이 아닌 대립할 운명으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사들은 놀란 듯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단순히 외부인이라 여겼던 여인이 알고 보니 장녀 서영과 과거를 공유한 동창이라는 사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현은 두 여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의심과 경계심으로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인연이 이제는 가족 문제와 얽혀 다시 마주하게 된 아이러니가 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천진하게 바람개비를 돌리고 있었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 본격적인 갈등의 서막이 열리고 있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은 채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목소리 속에는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갑자기 처음 보는 아이를 손녀라 인정하시고 집으로 들이신다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순간 거실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영의 말은 가족의 정을 언급하기보다 곧장 재산과 권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눈빛 또한 흔들렸습니다. 그들 역시 회사와 경영권 승계 문제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굳은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속은 아직 논할 때가 아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내 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영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재산 문제로 귀결됩니다. 아버지 신중하세요. 수지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과 아이가 탐욕의 대상처럼 거론되는 상황이 참을 수 없이 굴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박의 말을 꺼내려다 결국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바람개비를 흔들며 웃고 있었지만 수지는 그 웃음을 지켜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맑은 눈빛이 이 무거운 대화에 더럽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재현은 의자에 등을 곧게 세우며 낮게 말했다. 피는 재산보다 우선한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서영의 날 선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 순간 집안의 균열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이제 피할 수 없는 불씨로 번지고 있음을 누구나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영은 눈빛을 치켜세우며 아버지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가족이라고 다 같은 가족입니까? 오빠는 교통사고로 이미 죽었잖아요. 짧은 대사가 거실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재현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뭐라고 했느냐? 교통사고? 그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죽음에 대해 교통사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민수가 집을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채 소식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 알았을 뿐 구체적인 경위는 누구도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딸 서영이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말해버린 것이다. 재현은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서영이 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냐? 그러나 서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버리며 발걸음을 옮겼고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를 떴다. 남겨진 것은 재현과 수진 그리고 유나뿐이었다. 정적을 깨트린 건 수진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회장님, 사실 지금껏 어느 누구에게도 민수 씨의 사고 경위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민수 씨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현의 손이 난간을 움켜쥐듯 떨렸다. 딸 서영의 입을 통해서 먼저 들은 사실, 그리고 이제야 뒤늦게 확인되는 진실. 그는 벼락처럼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느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덧붙였다. 저는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방금 서영 씨의 말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재현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졌다. 충격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분노는 결심으로 변해갔다. 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선언했다. 반드시 확인하겠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재현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 있었지만 온몸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서영의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 교통사고, 그리고 수진의 고백. 모든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쉼없이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서영이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곱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재현은 이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가 똑바로 선 순간 표정은 이미 흔들림 없는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나 감정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날 민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 기록을 다시 확인해라. 당시 목격자 조사에 연루된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내라. 목소리는 낮지만 강하게 울렸습니다. 며칠 뒤 재현은 집사의 보고를 받고 허름한 외곽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지붕과 갈라진 벽, 어두운 조명 아래 숨어 사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민수의 사고 당시 운전자로 기록된 인물이었습니다. 재현은 날 선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민수의 사고 당시 운전자 맞나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슴을 찌르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남자의 손끝은 떨리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재현은 더 다가가 단호히 물었습니다.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였나요?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자의 어깨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눌린 듯 그는 입술을 깨물다가 마침내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듯 말하였습니다. 사실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당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1억을 받고서. 재현의 얼굴에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확인한 결과 서영이의 사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던 거였고 사실 민수가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민수의 행방을 모두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의 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순간 공간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재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딸 서영의 사주로 발생된 사건이고 지금까지 은폐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재현은 집사와 함께 곧장 회사 사무실 한켠에 마련된 비밀 서재로 들어가 서류와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자백한 음성 파일, 돈이 오갔다는 정황 메모, 그리고 과거 경찰 조사와 배치되는 진술문까지 하나하나가 서영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넓은 회의실, 긴 테이블 위에 이 사진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모두의 시선이 회장석에 앉은 재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회의를 열며 짧게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회사의 앞날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다뤄야 합니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재현이 직접 만났던 가해자였습니다. 초라한 차림에 그는 두 손을 떨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방 안 공기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민수 씨의 교통사고에 연루된 운전자입니다. 그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장녀 서영 씨에게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처리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순간 이사들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낮게 술렁임이 일었고 서영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재현이 준비한 자료와 녹취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는 충분하다. 아들의 죽음을 은폐하고 가족을 배신한 자가 누구인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서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이 사진들은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영 씨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재현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묵직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친딸의 몰락을 바라보아야 하는 아비로서의 고통이었지만 진실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더 큰 죄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등대 언덕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습니다. 며칠 전 진실이 드러나고 긴 소용돌이가 지나간 뒤 재현은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곧 수진과 유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나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바람개비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날개는 바람을 타고 힘차게 돌았습니다. 그 위에는 여전히 또박또박 적힌 글자들이 선명했습니다. 민수, 수진, 유나. 재현은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따뜻한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굳은 목소리로 그러나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켜주마.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 시간의 고단함과 새롭게 다가올 삶에 대한 조심스러운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등대 꼭대기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났고 상처로 얼룩졌던 과거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개비는 끊임없이 돌아가며 세 사람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대신 이어주듯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깃발처럼 빛났습니다. 그곳에서 세 사람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등대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그들을 지켜줄 듯 단단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